아니 선생님 창업할 때쯤이면 두정꾼은 끝나 있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찰나의 프랜차이즈에 너무 반짝이면서 접근하는 거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너무 좀 위험하다. 가짜 3.3 계약. 사업 쪽 갑자기 피눈물이 나는. 저 방금 소름 끼쳤어요. 세금하고 노무를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초 지식 정도는 제발 좀 공부를 해라. 안녕하세요. 검증된 고수에게 듣는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 고수 초대석입니다. 오늘 출연자는 복잡한 세금, 정말 머리 아프죠? 이런 복잡한 세금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주시는 분, 두꺼비 세무사로 유명하시고 잘 알려진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좀 세금을 통해서 좀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컨텐츠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수 초대석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뽑아내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세금하면 머리 아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세무사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간단한 것까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 기준 폐업신고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보실 때 예전과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지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업종 자체가 3년 정도 지나면 다 50% 정도가 폐업을 하더라고요. 딱 7년 정도 지나면 한 75% 정도가 폐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최근에 되어서야 더 이제 많이 폐업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는 코로나 때 힘드시니까 1인 사업체가 많이 생겼었어요. 맞아요. 그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많이 보이는 거지. 사실상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뭐 이런 음식점이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줄어들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팬데믹 현상을 겪을 때 뭐 1인 창업이나 소자본으로 창업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폐업을 좀 하셔갖고 숫자상만 좀 그렇다. 실제 필드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세무사님이 은퇴자 대상 강의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요즘처럼 사실 사업을 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인데 여전히 은퇴 이후에도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업 얘기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김부장꼴 난다고. 진짜 김부장꼴 난다 우리 소중한 퇴직금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공포감이 있긴 있으세요. 근데 은퇴 이후에 한 6개월 전후로 연락이 오십니다. 본인이 약간 살아있음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내가 뭐 창업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을 많이 하셨을 때 오히려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죠. 본인이 이제 잘하실 수 있는 거를 해라. 아니면은 준비가 잘 된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이상한 거 잘못해서 뭐 이렇게 두정꾸나 뭐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유행적으로 이제 유행 타는 거를 아이템을 하다 보니까 요즘 두정코가 핫하니까 이제 그걸 예로 드시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러게 물어보는데 아니 선생님 창업할 때쯤이면 두정꾸는 끝나 있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절대 그래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좀 해드리죠. 단순히 창업 쪽, 장사하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도 고민을 한번 해봐라. 좀 더 심도 있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금을 끌어오고 대출이자도 써야 되고 이런 흐름들, 자금 흐름도 알아야 되고 글로 잘 쓰게 되면 노무 이슈도 있을 텐데 당연하죠. 개업 이후에 프랜차이즈가 또 못 도와주는 부분이 사실 뭐 세금하고 노무를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초 지식 정도는 제발 좀 공부를 해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사실 소자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장료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것만은 챙겨라. 아니면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직원을 썼냐 안 썼냐 차이인 것 같아요. 직원을 쓰고 있으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직원이 한두 명까지는 프로그램 같은 거 요즘 잘 되어 있으니까 직접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래서 굳이 세무사에게 돈 쓰지 않아도 된다.
요즘 좋은 어플, 좋은 프로그램 진짜 많습니다. 그 대신 뭐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한 2번, 종합소득세 신고 요 정도. 이때는 사실 좀 전문 지식이 들어가니까 평상시에는 안 맡기더라도 딱 1년에 몇 번의 포인트, 그때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신고 요 정도만 챙겨라. 지금부터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게 가짜 3.3 계약.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종속적으로 근로성질의 일을 하면 근로소득자여야 되는데 이제 사업소득 프리랜서라 그래서 3.3%만 떼고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직원에게 뭐 200만 원 준다. 그럼 200만 원 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 차이가 다르죠. 이걸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여기에 거의 한 10%가 4대 보험이 떼이니까 사실 근로자가 가져가는 건 한 180. 사업주가 또 4대 보험 반을 내주니까 사업주는 2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3.3%면 딱 6만 6천 원 빼고 한 190만 원 주고 끝. 그러면 이제 둘 다 윈윈이네. 근데 이제 이게 사업주분들이 추후에 결국은 곤란해집니다. 이 근로자가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있다 나가면 이제 퇴직금을 안 주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고용노동부를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근로자가 돼서 이제 전체적인 소득에 대해서 이제 퇴직금이 발생하고 4대 보험이 발생하고 추징당했죠. 이게 3년치 걸 추징을 하거든요. 근데 3년치 거 추징을 먼저 사업주가 내라고 해요. 사업주 너가 다 내고 근로자한테 받아. 근데 근로자는 이제 사업주 연락 끊어버리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얼마 때문에 소송을 걸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갑자기 피눈물이 나는.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한 관련된 것들 많이 잡아내겠다고 근로감독관을 앞으로 한 4, 5년 동안 5, 6천 명을 더 뽑아요. 이것만 잡으려고. 3.3%. 네, 그래서 거의 이런 것들만 잡고 근데 그게 직원 한 명 있는데도 요즘 시작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영세한 식당 하신다 이러실 수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한 명 있는데 가서 이거 정말 출산 휴가 전에 일한 거 맞냐? 휴대폰 내역 갖고 오고 톨게이트 내역 갖고 오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량 다 갖고 와라. 근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세금은 내면 되는데 노동은 수사권이 있어요. 저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소름이 쫙 끼쳤는데 이제는 진짜 한 명 있는 데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괜찮아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핵심적으로 보면 결국 퇴사 시점에 이게 좀 안 좋게 끝났냐 좋게 끝날까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 나가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50에서 100만 원을 더 줘요. 그냥 고생했어. 여기까지만 하자. 잘 헤어지기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원 한 명이어도 꼭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네, 무조건이요. 이거는 이제 노동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직원 한 명이어도 어떤 거랑 상관없이 이거 서면으로 명시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정규직은 이거는 벌금 안 하게 되면 알바는 과태료. 고용을 하면 우선은 앉아서 쓰고 시작하라. 다 필요 없다. 아무리 만사가 바빠도 그냥 쓰고 사진 찍고 카톡 보내놓고. 복사 이렇게 좀 많이 해놓고 있다가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그냥 30장 출력해 놓으시라고. 오면 그냥 바로 써버리라고. 그렇죠. 사인 받고 그냥 써놔라. 그냥 사인만 받으면 된다. 가족끼리 할 때도 해야 되나요? 같이 동거하고 있냐. 그리고 내가 이제 개인 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른데 개인인데 같이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다, 뭐 가족이다 그러면 근로노동법 적용 안 받아요. 그래서 가족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무조건 급여를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자식도요? 네, 자식도 마찬가지. 근데 동거하냐 안 하냐 차이. 그럼 4대 보험 같은 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내가 경비 처리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급여 300만 원을 줘서 그러면 그때는 신고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하실 때 있잖아요. 매출이 높아지면 이 세금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좀 높아진다 그러면 공동사업자 내라. 공동사업자 2명이서 내면 각자 세금 내요. 그러면 누진세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2명으로 공동사업자 내세요. 왜 1명으로 내서 막 그 경비 없어가지고 낑낑 대시냐.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한다면 50% 각자 번 것에 대해서 세금 내니까 누진세율이 확 낮아져.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세금 구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부터예요? 딱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내가 세율 구간이 24% 넘어가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24%까지 얼마에 이제 안 되니까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실 소득도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24%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넘어간다 싶으면 공동사업자를 해라.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예요. 자, 직원이 이제 뭐 2명이나 3명 이런 이제 적은 직원을 운영하는 매장에서도 휴게 시간이나 주휴 수당은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요거는 근로자 수랑 상관없이 다 똑같이 적용해요. 예. 그래서 휴게 시간은 알다시피 4시간 일하면 30분 주고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부여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이건 꼭 지키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휴수당 같은 경우도 근로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로자가 주에 이제 15시간 그쵸, 15시간. 이상 일했냐 안 했냐 요거 따져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에 기록이 남는 순간 이제 나에겐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내가 벌이가 많을수록 노무 이슈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벌이랑 전혀 상관없고 근로자가 있냐 없냐로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 되나요? 알바도 똑같아요. 알바도 결국은 이제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다 그러면 알바도 똑같이 퇴직급여법 적용이 됩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몇 시간 일했는지 꼭 따져봐야 된다. 이 노동법이 너무 법이 막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구분은 노무사님하고 꼭 얘기를 좀 나눠보셔야 돼요. 한번 이제 그 나라에서도 영세 사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우리 세무사님이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두루누리나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근로자인 4대 보험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영세한 사업을 개업을 한다? 그러면은 막 소상공인 대출도 엄청 저리로 해주지 않습니까? 0.8% 뭐 0.9%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활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 뭐 일자리 도약 장려금. 말 그대로 청년 채용하면 요즘은 지원금이 막 쏟아져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고 뭐 푸른 씨앗이라고 뭐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푸른 씨앗은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고용 관련된 법이나 이런 것들에 지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근로자 뽑으면 세금적으로도 통합 고용 세액공제라 그래서 근로자 한 명 뽑으면 이 근로자 계속 유지를 했다 그러면은 뭐 연에 뭐 1인당 뭐 1,000만 원 내외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뭐 근로자에게 뭐 비용은 좀 나가지만 지원해 주는 게 많으니까 부담이 좀 상쇄되네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매년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사라지고 나오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영업자 카페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거기서 이런 거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실 운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정말 많은 거고, 내가 지금 매출이 얼마 높지 않고 이렇다라고 해도 지금 얘기한 노무나 이런 세무법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를 꼭 아시고 창업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운영까지 생각하는 이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번 돈이 다 자기 거라 생각하는 순간 돈 찍히면 선생님 거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신 거 딱 2가지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5년간 번 돈 세금 100% 감면입니다. 이야, 영원 1원도 안 돼요. 부자만 싸우시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해요. 나 죽으면 알아서 해는 옛날 얘기예요. 나 죽으면 알아서 해는 나 죽으면 너희들끼리 무조건 싸우고 절대 보지 마. 절대 너희들끼리 이제 만나지 마란 얘기야. 진짜 근데 너무 많이 봤어요.